좋아요, 구독. 오늘은 가장 중요한 손절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분봉에서 어떤 타점 나오고 하면 그런 이제 분봉 타점을 좀 재밌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분봉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손절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손절을 다음 날은 해야지 그랬는데 또 못해서 또 손절을 해야지 그랬는데 또 손절을 못해서 결국은 이 악습관을 끊어내시면 계좌가 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오늘 이제 1강인데 손절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게 12주 홀로서기 이제 강의가 이어질 겁니다. 방송에서. 그래서 한 강 소중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손절입니다. 자, 손절을 못하는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절제력도 중요하지만 뭐 팔 하나 썩어 들어가면 잘라낸다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성격을 좀 바꿔볼 만 하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손절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손절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애초에 매수를 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하기 전에 손절가를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매매예요. 단타는 몇 %로 정해 놓으셔야 되고, 스윙이나 중장기도 어디쯤 왔으면 손절한다라는 거를 정해 두셔야 됩니다. 모른다라는 거는 애초에 매수 시점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타점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경험을 하시면 돼요. 뭐 아이스크림 값이든 아니면 이제 뭐 과자 값이든 그렇게 주면서 조금씩 손절을 소액으로 해보시면서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금액으로도 손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 방법을 잘 모르거나 투자 방법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투자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제 확률 높은 기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요 4가지 사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부 다 해당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손절 노하우는 손절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손절을 하시려고 하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뭐 누구나 어렵습니다. 파란색 불 보는 것도 싫지만 짧을수록 좋거든요. 설령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타 매매를 할 때 일정 부분 손절 그 퍼센트를 좀 정해 두시고 좀 하시면 되고, 다만 매수를 할 때 근거 있는 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저하고 함께 좀 배우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자값 주고서 배우자라고 했기 때문에 과자값을 주고서 여러 번 경험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우리 아들도 이제 중학생인데 자전거를 제가 과거 때 좀 잘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못 배우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잘 타게 됐는데 보니까 많이 넘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넘어지고 까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손절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손절이든 큰 손절이든 내가 이제 원치 않았던 이제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한번 손절을 좀 시원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가져보시면 좋은 경험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경험을 쌓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잘 타려면 많이 넘어져야 되듯이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쌓으시면 손절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다. 예,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분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으신데 바이든 대통령이십니다. 예,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모습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 번 넘어지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프지 않게 넘어지자. 아프지 않으려면 짧게 손절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짧게 손절을 한다라는 거는 기준이 있는 확률 높은 그런 타점에서만 매수를 한다라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절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확률 높은 기법이 있고 수익이 좀 잘 나는데도 계좌가 우상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 두 번째 해당이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수분들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중수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10번 매매를 해서 8번, 9번까지 심지어 수익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폭탄 손절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손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종목이 어디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더 빠지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겁니다. 설령 덜 먹더라도 이렇게 손절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9번 수익을 냈는데도 한 번 손절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인 경험은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 충분히 저도 이해됩니다. 저도 과거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손절을 했을 때 장점은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종목만 보입니다. 뉴스 기사 호재 안 떴나 아니면은 좋은 이제 호재가 무엇인가 밤 사이에 악재가 뭐가 없나 뭐 이제 미국 주식이 빠졌으면 이제 해당 사항이 되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종목이 없다라면 그 종목을 다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의 이제 목표를 좀 두셔야 되고 가격 손절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면 손절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 손절은 뭐냐면 올라갈 자리에서 안 올라가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올라갈 확률보다는 단기 분봉상 빠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 손절도 해야 되고 시간 손절은 마찬가지입니다. A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B 종목이 매수할 이제 타이밍이 나와서 올라갈 모습을 보여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에서 본전 정도 된다라고 하면 시간 손절을 하시고 이 종목을 올라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걸 이제 회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폭탄 손절만 안 하셔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좌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이제 반등할 때까지 물 탔다가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이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면 거기서 좀 손절을 해 보시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면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마찬가지인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바둑을 둔다라든가 어떤 경기를 나가서 아니면은 장기를 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장기를 두는 사람하고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훈수 두는 사람이 좀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손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손절인지 한번 보셔야 되고 10점 만점에 10점인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도 손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정당한 손절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매수를 했는데 내가 매수한 대로 예상대로 상승하지 않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조바심이 좀 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뭐 1년, 2년, 3년 주식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보고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오늘 종목이 안 나온다.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종목이 안 나온다. 그럼 매매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손실 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조바심이 들어요. 어제 얼마 손실 났고 이번 달 얼마 손실 났기 때문에 10시 됐는데도 종목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종목을 매수를 하고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8점, 7점짜리 종목들도 매수를 합니다. 그게 거래대금이 약할 수도 있고 일봉상 아니면 분봉에서 거래대금이 약할 수도 있죠. 제가 40억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10억에서 20억 터지는데도 3분봉상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손절이 나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손절은 괜찮고요. 어리석은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앞으로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종목만 하시면 되고 큰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손절이 됐다면 정말 내가 욕심을 낸 건지 아니면 정말 비중 배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욕심을 낼 자리였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니면 정말 이제 이한 종목으로 손실을 극복해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종목으로 뭐 이제 100만 원을 손해를 봤는데 B 종목이 목표 가격을 보니까 뭐 50만 원 수익 나면 되는데 그 이상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내동인 거죠. 누적시키고 또 다시 이제 C 종목을 해야 되는데 욕심이 나는 겁니다. 복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손실폭을 지켰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손실폭을 지키지 않았다면 왜 안 지켰는지를 이거를 노트에 쓰시면서 이제 일기 쓰듯이 하시면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